마을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아서 작은 실천들을 하는 곳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마을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좀 더 깨끗하고 예쁜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거나 우리 마을만의 특별한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시는 이제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안산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민간 협력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25년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함께 했던 시민들이 각자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을 같이 나누는 성과 공유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산마을센터는 곧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20주년 행사를 위해서 생각을 모으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저는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30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운영하고 기획할 생각입니다. 올해 안산센터에서 좀 역점적으로 진행했던 시민 연구자 모임입니다. 안산의 마을 만들기의 발전 방향 또는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센터가 기획하고 리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리딩하고 역할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민 연구자 모임이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었는데 선정된 주제가 돌봄, 놀이, 정원, 커뮤니티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안산의 마을 만들기를 꿈꿔보자 라고 해서 4가지 시선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돌봄은 공동체 활동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활동입니다. 내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이 나를 돌본다. 정원은 예쁜 곳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떠나서 계속 가꾼다라고 하는 활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다양한 활동들, 아직 주제가 결정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들, 이야기를 했던 자리인데요. 놀이는 도시가 놀이터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놀이로 사람들이 배우기도 하고 관계 맺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전체가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놀이분과는 10명의 구성원이 활동을 했어요. 어른도 잘 놀아야 한다. 이름답게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놀았냐? 보드게임, 아로마 테라피, 롤러스케이트. 다문화 마을 특구에서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바둑과 체스를 결합한 듯한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스포츠인 까롬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참 많은 각 나라의 게임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고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있고 안산에는 꽤 많은 것들이 숨어 있더라, 그런 걸 느꼈어요. 저한테 놀이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일하고 쉬고 하는 가운데 그 놀이도 하나의 어떤 실내 문화로 적용된다 그러면 삶이 더 풍요로울 것 같아요. 안산에서 뭐하고 놀아요?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질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 가족 단위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산형 놀이 문화 지도를 만들 생각이에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새로운 거점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장소이죠. 안산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4층 건물이 생겼고요. 이 건물이 해양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마을센터는 현장 거점의 일들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마을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민간 위탁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수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성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센터장으로서 무척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유성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현장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꼬두물 작은 도서관은 2005년 처음 생겼고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청년, 청소년들이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마을이 약간 안산시 외곽이라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마을의 엄마들이 이제 걸음을 하는 데까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마을 아이들,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안산 시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생태 놀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 주민들까지 자주 찾아오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 이사 갈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놀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원 차가 오지를 않고 편의시설이 없었어요. 뭐 슈퍼라든지 약국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걸 듣고 이제 가슴이 철렁했죠. 근데 생태놀이를 통해서 일단은 엄마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괜찮은 곳이구나. 왜냐하면 매해마다 안산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막 경쟁하듯이 신청을 해서 오셨거든요.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다 동네에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이번 사업의 주역을 맡았던 것, 이게 마을을 지킨 것 같은, 모든 세대가 도서관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서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 결국 사람이 남았다는 거, 그게 도서관이 한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2018년에 일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마을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요. 지금은 지역 주민 한 100여 분이 함께 모여서 공간도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이웃 관계망을 통해서 돌보는 활동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되게 고립되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 제도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관계망을 넓혀내는 속에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하에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속에서 당면했던 우리 마을의 문제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실제로 다들 마을에서 우리가 공동체 하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거기도 한데, 각각의 처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상인분들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다들 생업에 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할까?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짜투리 시간에 잠깐 내서 재능을 나눠주시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저희가 제안했을 때 감사하게도 되게 흔쾌히 그것들을 수용해 주셨고, 그 안에서 이제 상인분들이 나의 역할은 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상상력, 비전 이런 것들도 세울 수 있었고, 상인분들과 동네 어르신들을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비전들을 제도화시켜내고 체계화시켜내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르신들에게 상가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 밀착된 관계망으로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고, 또 오고 가는 관계 속에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돌봄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회원들끼리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대보름이다 이러면서 우리 윷놀이 하면 어때요? 이러면서 던졌는데 그거를 우리 회원들이 그럼 뭐 하죠 이러면서 회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봉사자도 늘고 그러겠죠. 그래 행사 한 가지 할 때마다도 고생하셨어요 이러고 활동했던 사진 같은 거 이래 올리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글귀 보고 이래도 좀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김밥 이어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니까 화합을 만들어가는 종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도 이제 뭐 협조도 많이 해주고 이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각자가 만든 김밥은 쓸어서 이제 나눠 먹고 그랬었죠. 올해는 김밥을 둥글게 하면서 이제 조화롭게 이제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김밥 이어 만들기를 주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손수 이래 김밥 만들으니까는 뭐 재밌어요. 몇 미터 나왔어요. 이래 묻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래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그런 할 때 많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행사를 한다고 나오시는 주민분들이 그냥 고맙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한 4년 정도 이상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라는 공간에는 저희 입주민과 아이들만 사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근무하시는 관리사무소나 택배 아저씨나 이하 연사님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의 표현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가치로운 100이라는 공모사업이 떴을 때 작은 나눔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여름방학에 아이스크림을 쏜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종종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이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돌봄의 공간도 되고, 입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의 공간도 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공간이 애들만 읽는 책인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오셔서 자기 꿈은 예전에 시인이었는데 자기 자작시를 읽게 되면 잘난 척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한다. 근데 여기 와서 같이 시를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제 2의 어떤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안산시에서 도서관 등급도 A 등급을 받아서 다들 우리 이제 됐다. 다 이뤄봤다. 근데 예전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몇 월 달에는 어떤 공모 사업이 나오고 5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꼬맹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알고 있다가 보니까 몸이 그냥 스스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수도권에서 최초의 학위과정 대학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두세 개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우리가 최초이면서도 지금 취업률 100%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2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에 가장 우수한 학교라고 평가해도 되겠죠? 시설에서 살아가시던 노인들을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작업. 왜냐하면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집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구현해내는 게 커뮤니티 케어죠. 지금 현재 안산 일동에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일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가 서비스,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라의 정책이기도 하고 노인들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어떤 큰 축이 지금 형성돼 있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런 과정에 요양보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요. 발달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노인을 돌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재가 노인 서비스에 투입됐을 때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보조를 한다거나 이동 보조를 한다거나 정서적인 어떤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서 손자와의 관계가 노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투입됐을 때 맨날 노인들만 만나던 노인들이 손자 같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작업, 사실상 그것 이상은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결 실험을 했던 것은 학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 정체성과 관련된 것 이외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학교가 뭔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니즈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교수들 사이에서요. 이 성과와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을 토대로 제도화하고 해서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역할과 그들의 어떤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을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도와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마을이 아닌가. 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마을은 그냥 제가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상을 재미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여기 계속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눈맞춤 한번 같이 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엘베에서 같이 인사하게 되고 정말 작은 것들이 같이 함으로써 뭔가 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다? 우리 마을 만들기의 가장 큰 본질은 친구 만들기. 감사했습니다. 뭐 지나가면서 알아주시고 마음을 열리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그게 마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